자, 오늘은 수민에서 읽어준 프로그램 시작인데 선생님이 최근에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은 그 구절이 있어서 소개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어, 누가 한문을 잘하나? 우리 한문 잘하는 사람 누가 있나? 이시은, 시은아, 시은아, 시은이 왜 여기 마이크 안 되나? 네, 네, 시은아, 그래. 자, 네. 여기서부터 읽어보자. 모르겠는데요. 야, 독서잖아, 독서. 네. 독서 하 만 권. 자, 이 시간 여기 읽어봐. 여기는 할 수 있겠다. 하, 하, 이 기억이 안 나요. 붓필자야, 붓필자. 대나무로 만드는 손에 쥐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래서 붓필자야. 이렇게 여자 여자에다 이 부자 쓰면 뭐야? 같을 여자. 틀려. 그렇지. 그 다음에 두 개는 읽어보자 그러면. 어, 유신, 유신. 그렇지. 신자는 무슨 신자야? 귀신? 신? 그렇지. 귀신신이지. 그래. 우리 시은이가 그래도 까막눈을 면하고 있구만. 음. 자, 읽어봅시다. 이게 오원의 시니까 두보라고 하는 중국에서 아이고, 시의 성, 성인이라고 불리는 당나라를 중국 당나라의 대표 시인이야. 통상 시의 신선이다라고 하면 이태백을 일컫고 시의 성인이다라고 하면 두보를 일컫는데 이태백과 더불어서 중국 당대 최고의 중국 전체를 아우르는 최고의 시인이 누구냐를 쌍벽을 이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 이게 오원 시구는 통상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는 네 자 세 자 이렇게 해석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일 때는 두 개, 세 개로 이렇게 해석을 통상 하는데 뭐 이렇게 되겠지요. 독서는 책을 읽어서 만 권을 독파하면 책을 만 권 독파하면 다시 말하면 만 권의 책을 열심히 읽으면 한 만 권쯤 읽으면 하필 뭐야 붓 아래가 뭐뭐 같다 뭐야 귀신 들린 듯하다 이런 뜻이야. 귀신 들린 듯하다는 건 뭐야? 시은아, 네, 독서를 만 권을 하면 붓에 귀신이 들린 듯하대. 네. 무슨 말일까? 붓에 귀신이 들린다는 것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글이 저절로 막 그 아주 신기하게 써진다는 얘기겠지. 아, 신들리듯이. 음. 우리가 말을 하고 글을 하는데 누가 저 사람 되게 말을 잘한다. 혹은 저 사람은 참 글을 잘 쓴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것은 뭐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책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그 읽은 책들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정리가 돼서 마치 글 쓰고 여기서는 하필 여유신이라고 했지만 뭐 꼭 글 아니더라도 말을 하고 하는데 어 이제 내가 읽었던 책들의 말들이 나의 말을 풍부하게 하고 나의 생각을 풍부하게 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래서 멋진 구절, 독서에 관한 멋진 구절 같아서
소개를 합니다. 자, 오늘은 이명석 작가의 논다는 것이라고 하는 너머학교 시리즈 중에 한 권이지요. 이 책의 내용을 뭐 이렇게 선생님 다시 설명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이 노리와 관련된 이론, 노리와 관련된 학문을 만든 그 대표적인 두 명의 철학자가 있는데, 한 명이 하위즈하라는 사람이고, 이 하위즈하라는 사람은 네덜란드의 학자야. 4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2차 세계대전 네덜란드가 독일이 침공해서 나치 치하에 있고 했었거든. 그러한 시기를 살았던 당시의 그 철학자고 작가고 어,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야. 호모 루덴스 하면 무슨 뜻입니까? 고결? 네. 호모 루덴스는 무슨 뜻이야? 어, 고결아. 루덴스가 무슨 뜻이야?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결아. 호모 네. 사피엔스 이런 거 들어봤지? 네. 사피엔스는 무슨 뜻이야? 그, 그, 음, 그, 옛날 인간종. 호모가 인간이란 뜻이고, 사피엔스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이런 뜻이지.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데 생각하는 존재라고. 호모, 호모 뭐 이렇게 하면 어떤 인간 뭐 이런 뜻이야 라틴어로.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호모 에렉투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직립해서 보행하는 사람. 호모 이코노미쿠스라고 하면 에코노믹이라는 뜻이니까 경제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는 인간.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질을 얘기할 때 인간의 본질은 지혜로운 거야. 인간의 본질은 경제적인 거야. 인간의 본질은 뭐야?처럼 인간의 본질은 루덴스, 뭐야, 놀이한다라는 것에서 착안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아까 서윤이하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인간의 문명이 생기고 문명의 안에 놀이가 이렇게 부모집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놀이라고 하는 것이 문명을 만든 것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역전된 발상의 전환을 가져오는 사람이고 이게 이제 종래의 유희가 문화에서 발생한 것으로 문화가 유희보다 상위의 개념을 생각하지만 하위증하는 문화는 원초부터 유희되는 것이며 유희 속에서 유희로 발달한다는 획기적인 주장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그냥 놀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논다면, 혹시 내가 놀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간다운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 여진아, 네. 응. 여진이는 뭐 하고 노나? 저요? 응? 친구들이랑 어, 뭐 먹거나 노래방 가면서 놀아요. 그렇지. 뭘 먹기도 하고, 그렇지. 선생님도 그런 것 같아. 선생님도 이렇게 쉬는 시간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가족들하고 맛있는 걸 먹으러 가기도 하고, 뭐, 어제도 그 졸업한 선배들이 선생님이 평촌학원가에서 벌써 15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예전에 중학생들이 다 늙어가지고 이제 30살이 넘었어. 그래서
다들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그 밥 먹고 놀자고 해서 즐겁게 옛날 얘기도 하고 놀았는데 그지? 노래방도 가고 네. 여진이 주변에 안 노는 사람 있나 혹시? 없죠. 안 노는 사람 아무도 없나? 네. 음, 안 노는 사람은 진짜 없나? 음, 일중독 뭐 이런 공부만 하는 사람 없나? 공부만 하는 사람? 그래? 어, 공부만 하는 사람 야 차민재 아니요, 아니요. 차민재 공부만 하지 않나? 아니요. 아니야? 차민재는 놀 때 뭐 하고 놀아? 저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 너도 뭐 맛있는 거 먹고 친구랑 수다 떨고 네. 차민재 PC방 가나? 아니요, 가본 적 없어요. 그봐 너 안 노는 거야. 네? PC방 정도는 가주는 거지. 뭐 핸드폰 있고 컴퓨터 있어서 굳이 아, 뭐 그렇긴 하네. 다들 다르겠죠. 그 정신우 정신우 군 네. 어 신우 너 주변에 안 노는 친구 있나? 아니요? 아, 그 진짜 인간의 본질은 호모 루덴스였네. 그러면 어떤 친구가 잘 노는 친구인가? 정신우. 어, 어떤 친구가 잘 노는 응. 친구냐고요? 어떻게 하면 잘 노는 거야? 야, 걔 진짜 돈을, 잘 논다. 돈을 잘 쓰면 잘 노는 거 아닐까요? 아, 돈을 잘 쓰고 놀면 잘 논다. 네. 하긴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모든 것의 척도가 돈으로 규정되고 계측되기도 하니까 뭐 일부 그렇기도 하겠네요. 노는데 돈을 많이 쓰면 잘 논다고 볼 수도 있겠네. 그래. 그런데 그 뭐 이렇게 돈이 넘쳐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 놀이에 쓰는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면 그 일은 놀이를 방해하겠네.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신호야, 놀이와 일은 어떻게 다른가? 어, 놀이는, 놀이는, 어, 생산성이 필요가 없어요. 생산성 같은 게, 네. 야, 그 친구 참, 그 잘 논다라고 할 때 생산성 있게 논다는 거 아닐까? 그냥, 즐거움을 많이 창출하면서 노는 거지. 오, 좀, 효과적으로 단시간 안에 굉장히 합리적 방식으로 높은 수준의 도파민을 발생시키면서 놀면 생산적인 놀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신우가 야구를 보고 있는데 야구에서 해태 타이거즈란다. 기아 타이거즈가 한 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뭐 이게 가망성도 없어가지고 아 재미없다. 그러고 있는데 친구가 PC방 가자. 그럼 PC방 갈 거잖아. 네. 그 뭔가 생산성 있는 놀이 아닌가 그게? 그냥 그, 어 그런가요? 일은 일은 생산성 같은 거? 그래. 그 생산성이란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 이수근 이수 네. 네. 마이크 바짝 대고 네. 어 놀이와 일은 어떻게 다른가? 음, 재미? 뭐? 재미 아닐까? 재미? 가장 기본적으로 따지자면 재미 아닐까? 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너희 가르치는 게 일이잖아, 지금. 음,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나는 재미가 없을까? 음, 글쎄요. 재밌잖아. 음,
그래, 뭐 재미의 측면이 일은 재미없는 것 그리고 놀이는 재밌는 것. 그러면 일은 왜 재미가 없을까? 생각해 봅시다. 음. 이주연, 네, 놀이와 일은 어떻게 다른가? 너희가 그 일을 안 해서 그렇구나. 그러면 그 너희의 일이 공부라고 해보자. 너희 학생으로서 일이 시험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공부잖아. 학교 가고, 그지? 학원 다니고. 그런 일들과 혹은 아니면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 일하시는 거나 선생님이 지금 뭐 이렇게 수업하는 것도 일이잖아. 통상 노동하고 놀이는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이야, 선생님 질문이. 보통 놀이는 자신이 원해서 선택해서 하고, 노동은 해야 해야 만, 하는 이유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게 좀 다른 것 같아, 그래. 그래서, 어, 놀이는 놀이 자체가 목적이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농구를 이렇게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니던 학창 시절이나 30대 전까지는 농구에 거의 미친 정도로 좋아했어. 그래서 내가 키가 계속 좀 크고 운동신경이 좀 더 좋아지고 기량이 더 늘면 농구 선수를 해볼까? 이런 꿈을 안 꾼 것도 아니야. 중고등학교 때. 야, 정말 더 잘한다면 농구 선수도 키가 더 큰다면 뭐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지는 못하지만 농구 선수가 됐다면 농구를 통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건 놀이가 아니지. 프로가 되는 순간에 그것은 돈벌이고 수단이 된단 말이야. 돈벌이의 수단이. 그렇다면 놀이는 어떤 거야? 그 놀이 자체가 목적이고 어떤 것의 수단이 아닌 거야. 음, 돈벌이의 수단이 되는 순간에 스트레스 받고 재미가 없고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예전에 어른들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진로를 탐색할 때 좋아하는 거를 하라고들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는 일로 삼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 너무 좋아해서 인생의 즐거움인 것이 그것이 직업이 되고 돈벌이의 수단이나 생계의 수단이 되는 순간에 그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것이 사라진다고. 음.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어르신들의 말씀이 놀이의 어떤 무목적성, 어떤 목적이 없는 그 자체가 목적인 수단이 아닌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리고 우리 주연이가 잘 얘기했는데 자발적이라는 거. 음, 시은아, 이시은, 네. 네. 너 강제로 놀아본 적 있어? 어, 그 네. 놀기 싫은데, 나 진짜 놀기 싫은데 안 놀 수가 없어. 강제로 놀아본 적 있나? 근데 약간 많은 감정에 의해서 어, 진짜 놀기 싫은 거는 아니었는데 그냥 강제로 놀아본 적은 있어요. 그래. 네, 근데 마음 한구석에는 강제로라도 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노는데 재미있었어. 그러니까 놀다 보니까 강제로 놀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자발성이 생겼어. 네. 어, 그래. 김재민, 네, 재민아, 너 강제로 놀아본 적 있어? 아니요.
야, 강제로 논다는 말이 성립할까? 성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립되는 사례를 들어보자. 어떻게, 제가요? 어떻게 하면은 강제 놀이가 성립될까? 누군가에 의해서 노는 것을 강요당하는 것?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난 놀기가 싫은데 선생님 가끔 그럴 때 있거든. 선생님 술 먹고 놀고 놀다가 노래방도 가고 하는 거 되게 재밌어 해, 즐거워해. 그런데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야 될 때가 가끔 있었어, 옛날에. 어떤 거냐면 군대 시절이나 그럼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 마시고 하면 좋은데 뭐 군 회식이라고 해서 장교단 회식 해가지고 저기 그 장군부터 우리 사단의 모든 장교들 앉아가지고 있는데 선생님은 높은 장교가 아니고 젊은 그 어린 시절 청년 시절이니까 낮은 장교가 돼가지고 이거 다 재밌게 놀자는 거야. 그래놓고서 삼겹살 내가 막 구워야 되고 선생님이 소위에서 중위까지 올라가는데 1년 걸렸는데 1년 동안 뒤집은 삼겹살의 수가 한 10,000건은 될 것 같아. 10,000번은 뒤집은 것 같아. 이런 거 좀 강제 놀이 아닌가? 그죠? 그런데 강제되는 순간에 나는 사실 논 게 아니지 않을까? 이름만 놀이지 않을까? 음, 난 그게 일이고 내가 어떤 예의를 차리는 어떤 형식인 것이지 그들의 놀이를 위해서 나는 함께 동원된 일한 거 아닐까? 네, 그거는 개인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강요되는 것이 자발성이 없이 놀 수가 있는가? 이건 모순되는 말 같아. 그래서 지금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냐면 놀이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면 놀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있을 거 아니야. 본질적 특성들이. 거기에 선생님은 뭐 이 책에서 얘기하지만 어떤 자발성, 그리고 무목적성. 그냥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 자체로 놀이는 좋은 거지. 혹시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나? 저요? 고결? 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잖아. 몰랐나, 고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거?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거든? 네. 그런데, 그럼 왜 창조했을까? 너무 어려운 질문.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왜 고결한테 물어봐, 그지? 네. 그래. 다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 어, 주연아, 네, 주연이 혹시 교회 다니나? 아니요. 안 다니나? 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 알고 있나? 네, 그렇게 알고 있어? 잘은 모르겠어요. 야, 빅뱅 이후에 저절로 된 거 아니야? 아무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치자. 그러면 하나님은 신은 이 세상을 왜 창조했을까? 음, 그렇지. 이런 질문 자체가 지난번에 우리 그 과학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겠지. 누군가는. 음. 강동혁, 네, 동혁이 혹시 교회 다니냐? 아니요. 안 다니나? 신이 있고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이유가 뭘 것 같아? 행복하게 살으라. 뭐라고? 행복하게 살려면 무계절 소리가 잘 안 들렸어.
뭐라고? 음, 뭐가 궁금한데?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다민아, 정다민, 정다민 어디 갔나? 아, 행복하게 살으라고 세상을. 그래. 차민재, 네, 신이 이 세상을 만약에 창조했다면 왜 네. 창조했을까? 뭐, 사람들 개개인 보는 게 뭐 즐거워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일단 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치면 네,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뭔가 그 생계를 위해서 월급 벌려고 그러진 않았을 거지, 그지? 그러니까 뭔가 목적이 없는 어떤 행위였을 거라는 거야. 네, 그런 점에서 이 시인적인 이 전지전능함이 전제된 존재의 어떤 창조라고 하는 것과 이 놀이가 갖고 있는 무목적성하고 뭔가 닿아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차민재가 재벌이야. 돈이 한 1조쯤 있어. 그런데 어떤 그 예쁜 아가씨가 차민재한테 와가지고 나는 전부터 차민재를 사랑해 왔다는 거야. 네. 생각만 해도 좋구나. 그러면 차민재는 그 사랑이 믿어질까? 아니요, 딱 봐도 재산놀이고. 딱 봐도 재산 노리고 온 것 같아? 아, 근데 진짜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알지? 차민재가 그 커도 키도 안 크고 그 얼굴은 점점 못생겨지고 그리고 공부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가지고 막 이번엔 빚이 한 1조쯤 있어. 빚이 1조 있으면 너무 부자라서 안 되겠구나. 빚이 한몇억 돼. 그런데 어떤 예쁜 아가씨가 차민재를 사랑한대. 그럼 그 사랑은 좀 믿어지나? 그 납치하려고 하는 건가 그때는? 진짜 웃기네. 그래? 그러니까 뭔가 진정한 무엇이라면 진정한 사랑, 진정한 예술, 진정한 본질적 뭐라면 그것은 수단일 수 없는 거지. 그렇다는 점에서 이 놀이가 갖고 있는 이 순수함이 있다는 거야. 너 왜 이렇게 노냐라고 하면 그냥이야, 그냥. 좋으니까. 노는 게 좋으니까. 뽀로로처럼 노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냥 노는 거야. 선생님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 돈 벌어서 우리 자식들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려고 내 삶을 이유가 있잖아. 그런데 만약에 나는 이 일을 하는 자체가 너무 좋아. 나는 지금 이 일 자체가 순수하게 이 일이 그냥 좋아. 이렇게 하는 게. 라면 그 일은 어디랑 가까워지는 거야? 이 순수한 놀이, 순수한 것에 가까워지는 거지. 놀이하고 노동이 둘 다 에너지를 소모한단 말이야. 노는, 놀면 배고파요. 그지? 에너지를 쓰니까. 그러면, 그 밥 먹고 할 일 없이 그 에너지를 다 노는 데 쓰냐? 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럼 당신은 왜 그 밥 먹고 그걸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 돈 벌으려고요. 돈 벌어서 뭐 할 건데요? 그러면 돈 벌어서 놀라고요. 이렇게 되겠지. 돈 벌어서 해외여행 가서 놀라고요. 라든지. 우리 아이들 노는데 돈 대주려고요. 라든지. 자, 이런 그 아이디어들을 제공한 사람이 요한 하위징하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철학자고 호모 루덴스의 개념이
이렇게 본질적인 인간성 안에 루덴스, 노리함이라는 것이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한 철학자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다음. 그래서 루덴스의 충동이 만들어낸 게 문화다. 음, 놀이 정신이 없을 때 문명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했대나요. 자, 이 사람이 놀이와 인간이라고 하는 1930년대 책이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그 철학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하위징하보다는 뒤쪽으로 알고 있어. 선생님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카이와 로제 카이와 카이와라고도 하고 카유아라고도 하는데 이 프랑스 사람이라 아마 카유아에 가깝지 않나 싶은데 이 사람도 인간 이해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놀이래.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이냐, 인간이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놀이를 분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이와는 놀이를 분석했어. 놀이에도 종류가 있더라는 거야. 네 가지 종류로 했는데 아곤,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 아곤은 경쟁이란 뜻이야. 알레아는 운이란 뜻이야. 미미크리는 흉내, 일링크스는 현기증. 자, 그래서 규칙의 유무와 의지의 있음과 없음으로 네 가지 분석을 했는데 제법 그럴듯합니다. 한번 이 부분 읽어봅시다. 경쟁을 통해 승패를 갈리는 게임은 아곤이라고 불러. 권투, 축구 이런 거. 실력을 겨루는. 그 다음에 순전히 운으로 하는 거. 제비뽑기, 주사위 던지기. 그래서 이걸 알레아라고 해. 그 다음에 승패가 없는 놀이. 그래서 소꿉놀이와 같이 하는 역할극. 이거 이제 미미크리. 그 다음에 롤러코스터나 번지점프. 이번에 번지점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건 놀이가 아니게 됐는데, 쎄하게 됐는데, 그런 무시무시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쾌감을 느끼는 일링크스. 술을 좋아하는 것도 일링크스. 자, 어, 이솝은 네. 어, 이수근은 어떤 게임을 좋아하나? 뭐 게임 다 좋아합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FPS 같은 그 게임 좋아합니다. 무슨 게임? FPS 같은 촉 쏘는 게임 좋아합니다. 총 쏘는 게임. 그래. 네. 그런 총 쏘는 게임은 네. 아곤,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 중에 뭘까? 음, 아,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아곤의 요소가 있지. 내가 너를 먼저 쏘든지 상대가 나를 먼저 쏘든지 해서 경쟁에서 이기고 지는 승패가 있잖아. 네. 그치? 그런데 그런 게임 안에 가챠 같은 뽑기 같은 거 있나? 아이템이나 이런 거? 있는 게임도 있고 없는 게임도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네. 그런 요소를 개입한 건 뭐야? 알레아로서의 놀이를 접목한 거지. 그래서 아이템 음, 두 개 합체해가지고 좋은 게 나오든지 꽝이 나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피파 온라인 같은 거 봐도 카드 뽑기 하잖아, 돈 내고. 네. 그런 것은 알레아에 해당하겠지. 음, 그래서 피파 온라인 같은 거 하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구단주가 돼 본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난번에 그 아시안컵에서 광고 나오는 것처럼 이강인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 그래 정신우 정신우야 네. 너 와우 해봤나? 와우 살짝 해봤습니다. 어
와우는 아곤,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 중에 뭐에 해당해? 어, 와우는 사실 와우는 해본 적이 없긴 해요. 다 그 약간 하는 걸 그래, 살짝 너가 좋아하는 게임 뭐야, 그러면? 저 롤이요. 롤은 4개 중에 뭐에 해당하나? 롤은 알레아 운빨이야? 에문빨입니다. 아군에 해당하지. 그 아군이 없으면, 아군이 아니라면은 그 어마어마한 연봉이 운으로 결정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 아 그렇지. 그런가? 그러니까 아군은 스포츠처럼 연마를 한단 말이야, 이게. 너 주사위 놀이 하는데 연마하는 사람 봤어? 아니요. 어? 예, 사실 롤도 운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 여하와 상관이 없으니까 운이잖아. 네. 그지? 정신은 고스톱 치나? 아, 고스톱 못 칩니다. 그래서 정다민. 정다민? 정다민 사라졌나? 음. 보자. 장서연. 네, 장서연 고스톱 칠 줄 알아? 아니요. 아, 그래? 우리 민속놀이, 전통의 민속놀이를 할 줄 모른다고? 그래? 그러면 서연이는 무슨 게임을 할 줄 아나? 게임 거의 안 하긴 하는데, 음, 테트리스 같은 거. 테트리스 같은 거. 그럼 테트리스는 아곤, 알레아, 미미크리, 이링크스 중에 뭔가? 음, 이건 뭘까? 잘 모르겠어요. 뭔가 그 점수가 있고, 그지? 내가 첫 판가냐, 두 번째 판가냐가 뭐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든 안 하든 나름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이렇게 한다는 점에서 아곤에 좀 가까울 것도 같고, 그지? 음, 그래. 박지윤, 박지윤, 네? 지윤이는 놀 때 뭐 하고 놀아?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그림 그리는 거. 네. 그래. 그럼 그림 그리기라고 하는 것은 놀이가 맞나? 어, 예술 아니야, 예술? 취미로 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뭐라고? 취미로 하면 그렇지 않을까요? 취미로 하면. 그래. 그러면 그림 그리기 놀이는 아곤,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 중에 어디에 해당할까? 그림은 뭘 그려? 저 별로 상관은 안 써요. 어떤 대상을 이렇게 그리는 편이야? 저 사람은 잘 못 그려요. 그래. 어. 장여진, 네? 응. 여진 놀 때 뭐 하고 놀아? 놀 때요? 응. 그냥 인스타 보는데. 인스타 보기. 인스타 보기는 아군 알레아 미미크리 일링크스 중에 뭐에 해당하는? 아, 어, 카이가의 이론에 딱 들어가지 않는 놀이들이 꽤 많이 존재하네요. 섞여 있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이 놀이에도 유형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어떤 놀이가 순수하게 아곤적인 것, 순수하게 일링크스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 선생님이 복싱을 이제 한참 했거든. 몇 년 했는데 복싱은 아곤의 대표적이지. 서로 때려가지고 이기는 거니까. 그런데 어, 이 복싱을 하면서 사실은 굉장한 압박감이 있단 말이야. 맞으면 아프니까. 어떤 짜릿함이 있어. 이렇게
주먹을 피할 때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일이니까 이것도. 그럼 일링크스적인 게 있는 거지. 뭔가 막 도취되고. 그러면서 내가 마치 메이웨더처럼 혹은 정찬석처럼 이렇게 된 것 같은 기분. 일단 역할놀이 같은 거. 이런 기분이 있다면 그것은 미미크리적 영역이지. 또 주먹이라고 하는 게 막 이렇게 날아다니니까 어떻게 하다가 뭐 맞을 수도 있고 운이 나쁘게 칠 수도 있고. 음.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도 사실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러니까 놀이에서 문명이 나오고 놀이야말로 인간의 삶의 본질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거의 그렇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 선생님이 요즘 어, 이제 한화 이글스라고 하는 야구팀에 류현진이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선수가 자기 팀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올해는 맨날 꼴등 아니면 꼴등이 두 번째 하는 선생님이 응원하는 한화 이글스가 예년보다 좀 나은 성적을 거둘 것 같은 기대를 하고 있어, 개인적으로. 그런데 야구라는 경기도 악원, 알레아가 충분히 섞여 있는 거지. 음. 우리 예를 들어서 뭐 할로윈 파티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미크리에 해당하겠지. 선생님이 얼마 전에 조커라는 영화를 봤는데, 어, 배우의 아주 멋진 연기, 호아킨 피닉스인가라고 하는 배우가 정말 끝내주는 연기를 보여주더라고. 우리가 연기를 한다든지 연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커로 분장하고 내가 어떤 조커가 돼본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게 일종의 미미크리가 되는 거지. 유니크스는 많죠. 선생님이 이게 마음이 좀 울적할 때마다 보는 영상 중에 뭐가 있냐면 레드불 스포츠 영상들이 있어. 막 하늘에서 막 뛰어내려가지고 윙슈트 같은 날다람쥐 같은 거 하면서 협곡을 막 윙슈트만 입고 날아가 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그 다운힐이라고 하는 내리막길을 막 차보다 빠른 속도로 맨몸으로 막 간다든지 그런 걸 보면 막 익사이팅해진단 말이야. 보기만 해도.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노는 거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약간의 그 현기증이라고 하는 흥분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일링크스에 해당하겠지. 음, 자, 이 책의 본문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로 모던 타임즈가 있지. 근대 시대라는 뜻이야. 어, 이수호, 네, 이 아저씨 이름 뭔 줄 알아? 찰리 채플린이요. 찰리 채플린이지.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가 있는 걸 알고 있나? 어, 아니요, 안 들어봤습니다. 이, 이 컨베어 벨트가 이렇게 있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을 하려면 움직이면서 일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자기 자리에 서 있으면 이 컨베어 벨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 작업대가 이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이 두 개만 이렇게 조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오면 다음 차례가 오면 딱 조이고 다음 차례가 오면 기계처럼. 지금 모던 타임즈는 이게 기계하고 인간이 함께 일을 하는 근대 사회를 코믹하게 풍자한 작품인데 결국에는 기계와 인간이 같아지는 거예요. 인간다운 기계가 아니라 기계다운 인간이 돼가는 거지. 기계가 돌아간다면 인간은 그렇게 계속 맞춰 돌아가야 되는 거지. 음, 그래서 기계의 리듬에 맞춘 인간의 몸이 변형되고 그런 인간들로 학습되고 교육하고 공교육을 통해서 이런 기계적인 모던 타임즈에 맞는 하나의 부품화된 인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인데, 어, 기계하고 인간의 차이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본질이 논다는 거라면 어떤 사람이 정말 놀지도 않고 계속 일만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겠어? 그 사람 기계야, 기계라고 하겠지. 돈 버는 기계지. 생활을 위한 어떤 그 기계 같은 인간. 놀기 때문에 인간인 것인데 지금 이런 상태로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간다면 그 부품화가 된 부품의 하나가 된 인간은 마찬가지로 쉬지 않고 놀지 못하고 일하는 거지.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가 이 모던 타임즈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결국에 다 돈으로 환산하는 그런 것들. 돈이 있어야 놀게 되는. 그러면 나의 놀이가 다른 사람의 돈벌이가 되고 이런 거지. 나는 PC방에서 놀고 있어. PC방 주인은 이게 뭐야? 노동이지. PC방 주인은 왜 이렇게 해외여행 가려고? 해외여행이라는 놀이를 위해서 그럼 해외여행의 여행사는 노동이지. 이 해외여행의 이 그 사장은 예를 들어서 이 노동을 통해서 예를 뭐 노래방을 가고 싶어. 그럼 노래방은 놀이지만 이 노래방 주인한테는 노동이지. 이 노래방 주인은 PC방 가서 논다면 어떤 거야? 놀이가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이제 누군가의 노동이라는 거야. 예전에는 선생님 어렸을 때는 그냥 동네에서 친구들 모여가지고 야구하고 놀았어. 그런데 지금은 야구를 하고 싶으면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야구장에 가서 앉아서 응원하지. 돈을 내고. 그 뭘 보는 거야? 야구 하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보고 있어. 아니면 TV에서 본다든지. 어린 시절에는 막 연극 같은 거 해보고 싶어서 공연 같은 거. 그러면 연극을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앉아서 드라마를 보는 거지. 요즘 그 드라마는 어떻게 해? 넷플릭스 같은 데 돈을 내가지고 본단 말이야. 시청료를 내거나. 그 노동과 놀이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서부터 시작했잖아. 오늘의 논의를. 이거는 수단적인 것이냐? 아니면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가 놀이다. 그런데 이것이 혼재된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근현대, 이 모던 타임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놀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 누군가의 노동이 돼버리고 또 나는 제대로 놀기 위해서는 그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만이 놀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노는 방법을 잃어버린 것이기도 하지. 이 책에 선생님 되게 재밌게 본 것 중에 이 흑인형이지. 뭐라고 있습니까?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음. 이 신라 시대니까 지금부터 뭐 천년도 더 전인 이 사람들도 이런 마음으로 노래하고 춤추고 현재 우리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그지? 여기에 그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개념, 데블스 아드보카트 뭐 이렇게 애드버킷이라고 하는데 데블스 애드버킷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어, 정답인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요. 책 중에 생각이 나나? 네. 아니요. 안 납니까? 네. 그래. 그러면 박세은 네. 이 책에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들어봤나? 생각나나? 어, 잘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래? 차민재 네.
악마의 변호인이란 말 나온 거 알고 있나? 네, 무슨 뜻이야? 되게 뭐 놀인데 약간 누가 봐도 무조건 그러니까 참이거나 반대인 뭐 명제가 있으면은 그 반대 입장에 서서 뭐 막 얘기하는 그런 놀이예요. 그렇지. 이게 왜 악마의 변호인이냐면 유래가 있어. 예전에는 기독교가 전 그 서양의 중심이잖아. 기독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이야. 이 교황을 선출하려면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 주교, 추기경, 선생님이 잘 모르는데 추기경이 더 높은 거구나. 추기경들이 모여가지고 교황 투표를 해. 투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 다 들어가서 회의를 해. 그리고 문을 잠궈가지고 못질을 해. 그래가지고 만장일치로 어떤 사람이 선발될 때까지 이 바깥으로 아무도 못 나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차민재가 교황이 선출돼. 그러면 교황 선출됐다고 해서 연기를 이렇게 불을 피워. 그러면 아 이제 밖에서 문을 열어주고 교황이 차민재 교황이 제 몇 대 교황이 됐다. 그래서 기독교 사회의 가장 하나님 밑에 제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권력을. 교황은 엄청 중요한 자리잖아. 교황은 추기경들이 투표를 통해서 자기들 중에 한 명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은 투표를 통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악마의 변호인이라는 역할을 하게 역할극이야. 일종의 미미크리지. 어떤 거냐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야. 사사건건 무슨 논리든 반대하는 거야. 뭐처럼 악마처럼. 선생님이 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 여기서. 너희가 뭐라고 하면 맨날 반론하잖아. 그거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그래, 차민재군. 네, 여기서 이 악마의 변호인은 어떤 순기능이 있을까? 신기는 순기능, 어떤 장점이 있을까? 되게 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때 그 반대측을 끌어 들여가지고 이야기하면 더 약간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런 그래요. 측면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어, 여기에 어떤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누가 반장하자, 이렇게 반장 투표하자 하면, 그래, 뭐 차민재 반장하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나는 무조건 차민재를 내 역할이니까 무조건 까는 거야. 차민재는 이런 결점도 있고요, 이런 결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사람들이 또 반박하겠지. 아니에요. 그런 결점은 그 거짓으로 판명됐어요. 음, 또 그런데 또 막 말도 안 되는 딴지를 거는 거예요. 참 이제 봤더니 별로 안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러이러 똑똑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역할이야. 비판을 위한 비판 역시도 어떤 건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반드시 필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려해보지 않은 무조건적인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사실은 이 공동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런 악마의 변호인의 말들을 모두 다 물리친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 교황이 될 만한 사람인 거지. 그래서 일종의 이 악마의 변호인이라고 하는 것이 역할극이잖아. 역할극은 아까 얘기한 카이어에 의하면 그 미미크리에 해당하는 놀이지. 하지만 그 놀이 이 자체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놀이네, 여기서. 그지? 선생님이 볼 때는 이런 구절들이 좀 인상 깊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 공통점 차이점은 둘 다 에너지를 쓰는 거지. 차이점은
얘는 목적이 없이 순수한 놀이가. 노동은 혹은 공부는 일종의 수단인 거지. 무엇을 위한, 생계를 위한, 혹은 출세를 위한, 혹은 발전을 위한. 뭐 놀이는 뭐뭐를 위한이 아니라 그냥. 얘는 그냥, 얘는 위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는 점에서 놀이가 더 본질적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더 신적이다. 하나님은 수단이 없는, 필요 없는 사람이니까. 물론 뭐 이 전제는 하나님 믿다는 전제고. 어, 그래. 장서연, 네. 인간에게는 왜 놀이가 필요한가? 놀지 않고 일이나 공부만 하면 어떻게 돼?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더 발전하지 않을까? 공부 계속하면? 근데, 음, 약간 공부나 일 같은 건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건데, 놀이는 계속 뭔가 새로운 것도 해보고, 그리, 음, 영감 같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런 네? 얘기들이 뭐 음, 그런 얘기들이 써 있지요, 여기에. 맞아. 뭔가 우리는 육체가 좀 힘들어도 놀이를 통해서 회복되는 어떤 게 있는 거라는 주장이잖아, 이 책에 의하면. 이 놀이를 해가지고 체력이 막 고갈돼 힘들어. 하지만 체력적으로는 이렇게 고갈될지 몰라도 에너지가 하지만 내 내면에 뭔가 차오르는 그래서 정말 그 왜 그러냐면 이건 자발적이고 순수한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육체적으로 좀 힘들더라도 내 안에 어떤 영혼이라고 할까? 영혼은 너무 관념적인 표현인데 다시 회복되는 차오르는 더 일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는 그런 것이 놀이의 기능이니까 놀지 않고 공부만 한다든지 공부 계속 하면 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겠죠. 고갈돼 버리겠지. 그걸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하냐. 타서 홀랑 타버렸어. 다 태워버렸어. 음. 놀지 않고 일만 하고 공부만 하면 번아웃 되겠지. 타버리는. 왜? 인간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거니까. 어, 자신의 친구 중에 공부를 놀이처럼 즐겁게 하는 친구가 있을까? 이런 친구 본 적 있는 사람, 이수근 네, 공부 막 신나게 즐겁게 하는 사람 본 적 있나? 아니요. 그래? 강동혁 네, 본 적 있나? 아니요. 없어? 어, 그래. 여진아, 장여진, 네. 야, 진짜 공부를 재밌다고 막 하는 친구 본 적 없나? 아,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여진이는 공부하면서 재밌다는 생각 들어본 적 없나? 그냥 수학 문제 중에서 어려운 거 풀었을 때 약간 쾌감은 있어요. 그래. 네. 그 약간 악원 같은 거잖아. 네. 경쟁을 통해서, 그리고 뭐 시험 같은 것도 잘 생각해 보면, 뭔가 경쟁을 통해서 연마해가지고 내가 시험 성적이 올랐을 때, 뭔가 승부해서 이긴 것 같고 스포츠 같잖아. 네. 음. 이런 거 우리가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잘 조절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을 좋아한다면 그런 스포츠로서의 수학을 좋아해. 놀이로서의 수학을. 그러면 그것들을 더 접목시켜서 이렇게 하다 보면 더 잘하게 되고
그러면 더 수학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 학문적으로는 놀이와 노동을 분리할 수는 있지만 사실 노동 그이 아까 그 하위증하의 이론에 의하면 놀이로부터 모든 문명이 나왔다면 우리 그 놀이에서 파생된 문명 안에 노동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의 노동 안에도 단지 너무 재미없고 남이 강요하고 억지로 하지 않으면 안 돼서 하는 것들 이런 거는 한마디로 노예 노동이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자발적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삶의 고양됨, 차오름도 느끼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발전한다고 생각해서 뭔가 능력을 더 개발해서 남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마음이 되기도 하고 이렇다면 똑같은 노동이야 똑같은 공부라고 하더라도 학습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놀이의 측면들을 접목하고 놀이가 우리한테 어떤 기쁨을 주는지를 잘 분석해 보면 오히려 더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이 요즘 이렇게 그 최태성 아저씨가 이제 한국사 이제 예능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보면 재미있거든. 근데 공부로 보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냥 별 목적 없이 아 재미있다. 거기서 퀴즈도 풀고 하면 같이 선생님도 풀고 이렇거든. 이게 뭐 공부는 아니잖아. 하지만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뭔가 내가 발전하기도 하고 마치 일처럼 노동처럼 학습처럼 그래서 이 논다는 것이 노동과 다르다. 자발성과 어, 그 무목적성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 자체를 좋아하는 이런 것들이 놀이의 특성이라면 그런 특성을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잘 접목을 한다면 어,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 더 즐겁고 의미 있고 본질적인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다음 시간 소개를 하면 김누리 교수 중앙대학교 동문과 독일 문학 뭐 예술 언어 가르치는 어, 중대 동문과 교수야. 여기 나오지만 차이나는 클래스라고 하는 그 JTBC 예능이 있는데 강연 예능이죠. 연예인들도 나오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 일종의 강연 록이야. 그래서 우리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유튜브에 치면 이 강연이 1시간 반 정도짜리 강연이 나오고 대체로 이 책의 내용들과 거의 한 80% 정도는 겹쳐. 그래서 어, 이 책을 구해서 읽기가 좀 너무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면 그 강연을 보는 것도 허용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어쨌든 김누리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 특히 우리 사회의 학생들이 뭔가 비정상적이라는 거예요.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어떤 구절이 있냐면 어린이들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검은 백조 같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어린이는 즐거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즐겁지가 않고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는 원인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 그 원인을 독일 사회의 그 긍정적인 사례들, 긍정적인 우리와 비교할 때 더 나은 청소년들의 삶이나 학생들의 삶이나 사회의 모습이나 이 독일 사회와 우리 사회가 갖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의 불행이 어떻게 보면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어, 것이 아닐까?
그것의 기준점,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준거 집단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목표로 삼고 좀 닮고 싶다라고 하는 롤 모델로 삼을 만한 나라가 이 독일 안에 있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지옥에 살면 여기가 지옥인지 잘 모르고 천국에 살아도 여기가 천국인지 잘 모른단 말이야. 주변 둘러봐서 비슷한데 그러면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넓은 사회를 공부하고 다른 사회가 있다는 것들을 자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결점들, 우리 제도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그 이념들 이런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우리한테 운명처럼 숙명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다시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야. 선생님은 이 책을 한 두 번 정도 읽은 것 같은데 강연도 이것 이 뭐 여기 김누리 교수의 여러 강연들도 보고 했는데 물론 이제 뭐 100% 좋은 이론이나 강의나 이런 것은 없지. 그랬다면 우리는 불행하지 않았겠지. 그렇게 쉬운 거면.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들이 그냥 당연하게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너희들한테 그냥 어떤 해결책도 없이 이렇게 넘겨지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책을 열심히 읽어서 다음 주 목요일에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합계 출산율이 이번 분기에는 0.6명대로 떨어졌는데 이 아이를 낳지 않는 우리나라 어, 이 문제와도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책이어서 저출산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이 미래의 이런 그 의제들과 관련해서 한번 꼭 읽혀보고 싶은 책이야. 그래서 아주 권장할 만한 책이고 그래서 읽으면서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닐 거고 술술술 잘 읽히는 책이고 우리 사회가 정말 이렇구나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당연한 건 아니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읽길 바랍니다. 자, 이제 개학이 다가오고 있네요. 음, 방학 마무리 잘 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수업 시간에 만납시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굿나잇.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그래. 안녕. 그래, 그래, 그래. 음, 주현이도 안녕.